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오는 4.13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에 도전을 합니다.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예비후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영길 의원을 진보정당 지역구 의원으로 배출한 바 있기도 하지요. 창원 시민들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금 뭐 약간 좀 소란스럽운데요.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예, 창원 어디 뭐 오늘 아침에 그 지역 주민들도 좀 만나고 아침부터 좀 일정을 좀 하고 예, 계시나요? 아침부터 많은 분들 만나고 네. 잠깐 인터뷰를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 창원 주민들이 노회찬 대표님 만나 뵙고 주로 어떤 말씀을 좀 주시던가요? 잘 왔다. 이제 이제 탈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잘 왔다. 이제 탈환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새누리당 사실 그렇죠.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지배하던 곳이고 2004년과 2008년에 당시 진보정당에서 권영길 의원이 당선되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또 새누리당에 뺏겼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새누리당에게 빼앗겼던 지역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분이 드디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들이 많았다. 반대 입장은 없었습니까? 뭐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있겠죠 뭐.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 예.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창원시청에서 하셨어요. 많은 기자들이 네.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왜 서울 노원병이 아니라 창원 성산에 도전장을 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창원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뭐 작년 가을부터 이제 우리 창원의 경상남도 도당에서는 저희 그 창원 출마를 적극 요청을 해왔고요. 아하. 그래서 사실 막판까지 수도권 출마냐 창원 출마를 가지고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렇게 출마 자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 출마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당의 이번 총선 전략에서 성과를 최대한 내는 목표 또 장기적인 과제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영남에서 네. 특히 창원에서 이 한석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 발전 과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네. 저를 창원에 나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번 창원 출마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당의 전략에 따라서 선택한 지역구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네네. 그렇군요. 당의 한석이 아쉽다. 가라면 어디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노원에 남고 싶으셨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예, 뭐 노원에서 출마하는 것도 그대로 의미가 있고 또 당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뭐 한쪽은 가면 안 되고 한쪽은 꼭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찌 보면 제가 뭐 가고 싶은 곳 또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예, 그 중에서 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가는 거죠. 네,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간에는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노원병, 동작을, 창원, 성산 지역구를 3번이나 바꾼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옮겨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2번 바꾼 거죠. 2번. 노원에서 동작으로, 동작에서 성산으로 네. 2번 바꾼 건데,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국회의원 출마 지역을 2번 바꾼 바가 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2번 바꿨고요. 물론 제가 이제 2번 바꿨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뭐 2번 바꾼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배경, 어떤 이유로 바꿨느냐가 문제인데, 네. 사실 저는 노원에서는 뭐,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당한 셈이었고요. 동작은 노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의 요구에 의해서 출마를 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정해진 지역이 없이, 지역구가 없이 공정에 뜬 상태에서 다시 당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과거의 출마 지역으로 회귀할 거냐, 아니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거냐, 논의 끝에
상원 출마를 정한 거죠. 그렇군요. 이번 선택에 대해서 노원병 주민들이 좀 서운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노원병 주민들하고는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 마들 연구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대단히 섭섭해하죠. 마지막까지 전화가 와서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뭐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곳에서 평생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이사 가는 사람은 서럽죠, 사실은. 여러 번 이사 갈수록 더 서럽죠. 네. 아이고, 괜히 저도 이 아침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이사 갈수록 서럽다. 이사 가지 않고 그 동네 계속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동네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서러운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원병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 좀 조금 복잡해졌는데. 예, 뭐 제가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은 좀 적어진 면도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네. 그 계신 분들이 또 잘해서 그 지역을 좀 사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에서는 그럼 노원병에 출마를 안 합니까? 그건 제가 거기는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의당에서요? 예. 그럼요. 예,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노회찬 후보가 빠졌지만 정의당 후보로는 노원병에 정의당 후보가 들어가긴 할 거다.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출마를 타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네.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분들에 따라서 뭐 그러면 여전히 판세는 일여 다야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창원으로 가실 때 심상정 대표가 상당히 삼고초려 하셨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떤 걸 제일 강조하시던가요? 예. 아무래도 뭐 당 대표로서 당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번 선거가 사실 저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선거입니다. 중요한 선거이긴 하지만은 선거법 개정의 전망이 대단히 어렵고 네. 오히려 비례대표 축소의 어떤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당까지 나타나면서 야권 분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야상 의석 수가 이렇게 전망이 이제 과거보다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당 전체의 이번 총선 좀 성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배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총선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출범 이후에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3%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몇 석 건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아, 네. 국민의당으로 간 부분은 적고요. 네. 국민당으로 빠진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을 구하러 갔죠. 아.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좀 거품이 빠지면서 네. 다시 또 돌아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거품이 빠졌다고 보십니까? 빠지는 중이다라고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그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객관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 총선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한 16%에서 18% 정도 되는데요. 이걸 만회하려고 국민의당도 매우 애를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네. 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기는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에서 제일 좀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당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다. 왜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이승만 국부론 문제라거나 네. 또는 선진화법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까지 야당들이 견지해 왔던 그런 노선을 좀 일탈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 네. 특히나 야권연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야권연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의문이고요.
또 야권 전체의 승리를 바라는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야권연대는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국민당에 다른 건 다 있어도 국민은 없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얘기하는 중에, 대화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구수한 노회찬 형님, 화이탕, 으쌰으쌰,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노회찬 의원이 야권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야권의 바람을 전국으로, 이렇게. 누룽지 노회찬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역시 촌철살인이다. 이 말씀은 아마도 국민의당이 국민 없다. 이 발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창원에 출마를 하시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영남벨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사실 야권에게 영남벨트 굉장히 중요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석권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영남벨트 얘기는 나온 바가 많습니다. 그만큼 영남벨트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걸 가시화하고 실현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제가 창원 성산에 출마를 하지만은 네. 일석삼조 효과를 사실 노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새누리당에 네. 오지를 주는 이 가능성을 제가 노원에서 성산으로 내려오면서 네. 노원에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줄 가능성을 줄였다는 일석이 있고요. 네. 네. 1조가 있고, 네. 1조. 그다음에 성산에서 이제 이 지역구를 탈환함으로써 네. 새누리당 의석을 또 줄이게 되는 2조가 있고, 2조. 예. 그다음에 창원 성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 김해 장유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거기 김경수 후보가 있는 지역인데요. 네. 저는 외람되지만은 그런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야권 후보들의 어떤 지지 열기를 더 높이는, 네. 그래서 새누리당 의석을 빼앗아오는 네. 3조 네. 까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네. 저는 이런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도 네. 경남에서 창원 성산만이 아니라 네. 다른 지역, 경남 내 다른 지역, 예컨대 김해라거나 더 나아가서 거제라거나 이런 데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내고, 네. 이것이 부산, 울산까지 연결되면서 네. 영남벨트가 구축이 된다면, 예. 또 이런 것들이 향후의 선거에서 더욱더 확산이 된다면, 네. 확산이 된다면은 이 영남에서 불어오는 동남풍, 네. 동남풍으로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약간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 약간 한 5cm 정도 발이 뜰 것 같아요. 뭔가 좀, 뭔가 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석삼조 효과가 된다면 정말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3조에서, 지금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김해 장유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김해 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김경수 후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경수 후보는 정의당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네. 특히 영남 지역 같은 데서는 네. 더민주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민의당 모든 당들이 다 이렇게 일종의 마이너 그룹입니다. 마이너 그룹. 예. 그러니까 열세에 놓여 있는 지역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나 야당들이 서로가 이렇게 새누리당 일당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네. 공존의 룰을 통한 어떤 그런 협업 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김두관 군수가 도지사가 당선될 때도 네. 혼자서 당선된 게 아니라 여러 야당들의 협력으로 당선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부지사라거나 이런 걸 통합 집행부를 꾸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정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통으로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야권 연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큰 지역이 경남,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내가 이번에 그것을 다시 좀 가시화시켜내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굉장히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라서 분열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창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해 그리고 부산, 울산까지도 거제 예. 이렇게까지도 확산시켜서 야권 연대 바람을 좀 제대로 일으켜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최소 3파전 이상의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앙당 차원에서 그걸 좀 지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역 차원에서 야권 단일화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곳이 창원이니까 네. 창원에서부터 좀 야권연대 모범을 창출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창원이 이렇게 야권연대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미 그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와 심상정 대표 사이에 그 야권연대 관련된 그 기본적인 공감대가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미 이 지역에서 저보다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두 사람, 허성무 후보와 성수경 후보가 네. 공이 다 야권연대를 이번 선거에서 성사시켜내겠다. 야권 분열로 인한 패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야권연대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 방법이야 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중앙당끼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에서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내신 바 있는데요. 노회찬 후보를 겨냥해서 분열과 패배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연합정치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앞서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허성무 후보가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앞서 있지 않다면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고맙게 생각하고 앞서 있지만은 겸하게 임하겠다, 자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석형 후보와도 단일화를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을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진보 후보들에 대해서 그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네. 진보 후보들의 1차적 단일화를 제안을 해서 손석영 후보도 거기에 응했고 저도 응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은 투표를 거쳐가지고 네. 단일화를 성사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언제쯤 일정을 밝게 되나요? 벌써 오늘 서약을 하고 네. 설 지나면은 이제 조합은 투표에 네네. 15일부터 네.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 19일까지 닷새 동안 조합은 총투표를 거쳐서 네. 진보 후보 단일화를 아하.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손석형 후보와의 진보 후보 단일화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허성무 그렇게 되면 아마 후보하고. 야권 단일화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야권 단일화의 경로가 그러면 한 2월경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3월까지 넘어갈까요? 제가 뭐 지금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나 과거 예를 볼 때 너무 단일화가 너무 늦게 되어서 심지어는 부채자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야권 단일화가 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서 패배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네네. 그래서 본격적인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완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3월 초가 되기 전에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원 지역에 이런 그 분석이 있더군요. 창원 지역 자체가 통합진보당 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나오는 편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지역 사회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분이든 지금 현재 과거 통진당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허성모 후보도 그렇고 네. 과거에 이제 진보 세력들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그 새누리당에 당선된 뼈아픈 경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인식이 동일하고요. 네. 동일하고 또 주민들이 일단 그걸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네네.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새누리당을 꺾어야죠. 네. 그 국민의당에서는 창원에 지금 성산에 후보를 낼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포괄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뭐 정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전국 어디서든 국민의당까지 함께하는 연대가 돼야 된다. 네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야권 지지자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지역에서 새로운 야권 연대의 바람 그리고 정권 교체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겠다 이런 강렬한 의지, 열망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아침이 반가운 창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던데요. 창원 시민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동네,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창원 시민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요? 예, 뭐 아침이 그 반가운 창원이라는 말은 네, 사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네네, 그런 학원이라거나 이런 어떤 그 사교육 억압에서부터 해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는 그런 실직자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갈 곳이 없는 청년들, 네, 이 아침이 다가오는 게 상당히 괴로운 거죠. 그다음에 강제 해고당한 사람들, 네. 일반 해고 위협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이 보면은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어허. 창원이 노동자 밀집 도시라 그러는데 오히려 고용률은요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원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과 해고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네, 사실 이 인터뷰를 마치면은 경남도청으로 가가지고 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1호 법안을 네.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겠다. 그 아하. 법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네. 사실 이 해고 요건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쉬운 해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흠. 대통령 공약을 갖다가 어긴 대통령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이렇게 위배하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는 진실한 박근혜, 진박. 네. 예, 제가 진박이 한번 되어보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키는 진실한 진박이 좀 돼보려고 하시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지금 진박을 자처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제가 아마 최초의 진짜 진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새로운 차원의, 저 촌철살인을 들으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정말 노회찬 대표가 진실한 진박이 되겠다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도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의견이 막 오네요. 진박 노회찬 선생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 지역구 현역 의원은 그 과거에 경남도 의원을 지낸 강기윤 의원입니다. 어떻게 좀 해볼 만한 1대1로 붙으면 좀 해서 이길 만한 허점이 좀 많은 후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해볼 만한 후보입니까? 아, 예. 네. 그렇죠. 예, 저는 뭐 특히 그 새누리당 후보와의 그 싸움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경남 야권 연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이걸 좀 새롭게 좀 뚫어보는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여러 중앙정치의 도움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네.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3당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큰 틀에서 연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그래서 예,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은 총선에서 승리가 그 필수적입니다. 원내 최소 151석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야당을 자처하면서 야권 연대 안 하겠다는 당이 있다면은 이 기회에 여권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여권 연대 하십시오. 아니면 야권 연대 하시든가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권 연대를 하거나 야권 연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강력히 선택하라고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야권 연대를 한다면 경남 지역에서 몇 석이나 야권이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창원과 네. 김해와 거제를 필두로 해서 네. 세석 플러스 알파가 경남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실은 경남이 지금 1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누리당이 16석이에요. 네. 8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난 총선에서 경남 주민들의 새누리당의 정당 투표를 한 분은 53%에 불과합니다. 경남 주민들의 표심이 반영되어 있는 네. 그걸로 가자면은 네. 여기 18석 중에서 최소한 8석은 야당이 가져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한 번에 안 된다면은 이번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경남에서 8석 이상을 갖다가 차지하는 그런 야권 연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창원에서는 그 해고, 실직 위협, 그리고 일반 해고 위협에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1호 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권 전체가 이번 총선에서 내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어떤 것이고 또 제1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은 네. 경제 민주화예요. 경제 민주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주장했지만 전혀 네. 실현하지 않았던 경제 민주화가 정치인들의 공약을 떠나서 국민들의 삶에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민주화는 국회 의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집행 권력인 정권을 창출해야만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권 교체를 현재 야당이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를 위해서 총선부터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 네. 야권연대가 단순히 야당들의 정치인들 의석 누리는 야권연대가 아니라 네.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야권연대이다라는 야권연대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때 국민들도 그게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경제 민주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단연 으뜸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어떤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더 많은 복지는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하지만 그 재정을 마련하는 데서는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네. 그런 일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증세를 통한 복지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수정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요. 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뭔가 하면은 2차 분배, 복지만이 아니라 1차 분배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노동시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약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박근혜 정부처럼 네. 노동시장에서 약자가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가뜩이나 쉬운 해고에 시달려서 그리고 비정규직으로의 차별로 인한 고통이 심대한데 네네. 이걸 몹시 더 쉬운 해고로 몰아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갖다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일대 전환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거나 또는 자영업들이 이렇게 대기업 재벌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는 지금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 네. 그래서 시장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것과 분배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담보 능력, 분배에서 담보 능력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네. 만들어내는 두 가지가 경제 민주화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분명한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분배를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조세 정책을 제대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의견 주시는데 아우 좋다, 희망이 보인다. 어떤 분은 별풍선 선물을 1000개나 주시기도 하셨고요. 영남은 자체적으로 야당 연대가 당연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경남 지역 한 어머님 같은데요. 아이들 급식 문제로 엄마들이 정말 많이 화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 주민 소환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경남 지역에 예. 정말 주민들 좀 만나보면 이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토로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나요? 많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원성은 뭐 야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 속에서도 꽤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제가 이번에 그 창원에 성산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가장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홍준표 지사가 제일 떨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를 알기 때문이죠. 아, 저를 안다. 그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네.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범죄 저지른 사람들 경찰 보면 떨잖아요. 아,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범죄자에, 그리고 노회찬 전 대표님은 경찰에, 도둑과 경찰에 이렇게 비유를 하신 셈이네요. 아니면 꼭 제가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아니 실제로 보면은 네.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그걸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일만. 그렇죠.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네. 또 그 병원 없앤 것 때문에 공공의료기관 없앤 것 때문에 많은 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나아가서 네네. 또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후한무치한 법정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 경남 주민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준표 지사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점들을 하나 둘씩 다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험지 출마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험지로 가라, 부산 출마해라,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김무성 대표도 험지인 뭐 서울로 출마해라, 뭐 이런 등등의 새누리당, 뭐 더불어민주당 가리지 않고 험지 출마론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노회찬 대표에게 창원은 험지입니까? 예, 험지인데요. 네. 저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다른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유불리를 가지고 험지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데 네. 저는 거기에 국민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특히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네. 대한민국이 험지입니다. 애 키우기 힘들고 학교 다니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직장 유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험지인 대부분의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 당선 가능성만 가지고 험지인이 아니냐 따지고 있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렇군요. 노회찬 대표에게 창원은 험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원 시민에게도 창원이 험지라는 거죠. 창원 물론 시민. 창원이 네. 여러 가지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만은 창원에 살아가는 국민들도 다른 지역의 국민들처럼 교육이라거나 환경이라거나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노회찬 대표가 안철수 대표나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하고 붙기 좀 힘들어서 창원으로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어디 가나 그 선거라는 건 힘든 거죠. 네. 제가 그걸 피하면은 다른 데 가서는 좋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꼭 그것만을 위해서 창원으로 간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의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찌 보면은 경남 저희 당 경남도당에서 저를 내려오라고 한 것은 네. 반드시 창원 성산을 탈환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탈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를 내려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우리 창원 시민들이 정의당에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그걸 탈환하겠다고 하는 정의당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이루려면 가장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네.
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넣는 게 창원 시민을 위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것은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창원에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첫 출발에 내디드신 노회찬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창원에서 여러분들의 이 정의당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일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엔 저희가 창원 현장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